기차역에 일본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없었지만 반대로 일본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오히려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의 JR은 임원 40명을 이끌고 한국에는 없다는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말이죠.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나라입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IT 후 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메일보다는 팩스가 더 많이 사용되고 결제를 위해 전자 시스템보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는 문화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습니다.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번거로운 일들을 자처하고 있는 일본은 문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전자정부, 스마트 시티 등 한국의 혁신 현장을 배우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기 싫어하는 일본이 이런 태세를 취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서울역에 개찰구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평범하고 흔한 일이지만 한때 일본 잡지 다이아몬드에 실릴 정도로 큰 센세이션 불러 일으켰습니다. 개찰구의 고도화 쪽으로 방향을 택한 일본의 JR이 개찰구를 개량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개찰구를 아예 역에서 없애버렸던 것이죠. 과거 코레일은 고속철 운행 이후 인터넷 예매가 활성화되자 탑승구 앞에서 일일이 티켓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여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인데요. 덕분에 역에서 기차까지 가는 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고객 편의와 철도회사 비용 감축의 효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개찰구는 한 대당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해마다 유지 비용이 처음 도입 비용의 20%나 듭니다. 개찰구가 일본 열도에 1만 대가량 있다고 하니 도입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일본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오히려 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니 고비용 비효율 구조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도쿄에서 오사카 간 신칸센 요금이 우리 돈으로 20만 원이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도 처음 개찰구를 없앨 때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개찰구를 없애면 무단 승차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코레일 측은 1%의 무단 승차 손님 때문에 99%의 손님을 용의자로 보고 점검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느냐라고 되물으며 손실액보다 이득이 더 많을 것이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급히 한국에 연락을 하여 역에서 개찰구를 없앴다니 믿기지 않는다. 직접 보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JR은 본사 자회사 임원 40명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정보와 실태는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견학이 끝나고 임원 중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면 개찰구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 라며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JR 본사의 개찰구 기계를 납품하는 자회사 대표였고 신칸센 개찰구 기계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지금 개찰구를 없애게 된다면 기업에 치명타를 입을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한국의 혁신 기술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레일 임원들의 견학은 2박 3일 동안 이어졌으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시작해 노원에너지제로 주택단지 등 한국의 선진화된 정보화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선진 시스템 중 그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던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버스 안의 혼잡도와 4,000곳의 버스 정류장의 도착 시각을 알려주는 서울시 버스 정보 터미널입니다. 일본은 버스와 기차를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어 이러한 한국의 교통정보 시스템이 신기했던 것이죠. 이에 정보통신 전문가인 염종순 대표는 한국은 대중교통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택시 또한 요금미터기에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 운행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죠 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특정 버스 노선을 보여주며 버스 안에 자리가 25개가 있으면
IC카드로 몇 명이 탔는지 계산되어 혼잡도를 금방 알 수 있다. 서울시는 가게를 창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근 5년간의 버스 정류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야간버스인 올빼미버스 노선을 결정할 때도 민간 기업의 휴대전화 빅데이터 정보를 받아 활용한다 등의 말을 하자 기업의 한 간부는 많은 공부가 됐다.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NHK에서도 한국의 정보화 선진 기술은 큰 혁신이 될 것이라 보도하였고 반신반의하는 일본의 기업인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IT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염종순 대표는 한국은 2000년 이후 공공, 의료, 교육, 금융 등 공공정보화와 민간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에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IT 문화가 단지 기술적인 교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를 모르는 일본인들에게 근현대사의 아픔을 알려주고 한국 입장을 전달하여 이해를 넓히는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이슈 마스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놓치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